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6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또 새벽에 하락 무빙이 나온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힘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알트코인들은 준 메이저 코인 여기 보시면은 체인링크 어제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고, 세럼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알고랜드도 좋다, 카이버도 좋다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이따 다 해드릴 거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12시 금방부터 해서 하락이 또 심하게 나와서 결국에는 45.5K까지 찍어주면서 직전에 이제 계속 안 깨던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최저점이 45.4, 그리고 어제 찍은 게 45.5거든요. 거의 비슷한 지점까지 내려 찍었지만 이때 최저점 찍은 라인이 이 라인이고, 그 이후에 이 라인을 깨지는 않고 여기도 이 라인까지는 안 갔는데 어제 깨는 무빙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모습이죠. 어제 흘러내릴 때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쭉 이탈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이후에 2차로 그냥 쭉 밀면서 여기서 받쳐주고 쌍바닥을 찍고 올릴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롱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좀 나오나 싶더니 또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 큰 하락의 추세를 깨고 올라가려는 무빙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크게 떨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박스권의 완전 최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추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추세를 상방으로 못 뚫고 계속 흘러내리는 움직임, 박스 상단을 추세 라인을 쭉 그어봤을 때 내리고 올리려고 했지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거의 이제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이 수렴 끝에서 이런 식으로 상방이 하나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미들라인까지 뚫어주고 그 다음에 좀 내리다가 여기 안착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상방 무빙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 못 뚫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푹 밀리는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지받았던 최저점 라인 45.5K를 이탈을 시키고 올릴 것이냐, 좀 그냥 가줄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제 굉장히 좀 여러가지 선택지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뚫어내줘야 되는데 계속 못 뚫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거의 움직임의 끝자락까지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쭉 하락 추세를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는 움직임 이 삼각 수렴의 끝부분에서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쭉 이제 하락이 나왔고, 기존처럼 한번 또 뚫는 움직임이 나와 줄 것이냐, 요 기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다가온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방으로 가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약하고 계속적으로 더 흘러내리려고는 하는데, 흘러내릴 때마다 누군가는 받치고 누군가는 받치기만 할 뿐 위로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받쳐주긴 해요. 받쳐주긴 하는데 위로는 안 올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사실 여기를 계속 안 깨면은 결국에는 올라가거든요. 이 자리를 계속 안 깬다? 이 자리에서 계속 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계속 안 깨게 된다면.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 현물 ETF 승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강력한 재료로서 이렇게 쭉 올라갔고, 과거에 금이 ETF 승인 받고 나가지고 금 시세가 4배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4배가.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K까지는 충분히, 비트코인 1억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ETF 승인에 대한 스케줄을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금융 투자사들의 ETF 승인을 계속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SEC에서. 왜 미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계속 규제를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규제를 미국 상원 의원 쪽에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라던가
얼마 전에 했던 청문회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규제를 도입을 하고 그 규제 도입과 동시에 이제 ETF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결국에는 미국의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상방으로 쭉 올리기도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루한 비트코인 무빙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은 상관없이 알트코인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빠진 거에 비하면 안 빠지면서 위치를 지켜주면서 최근에도 비트가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이더리움은 흔들림이 없었죠.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황에서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은 상관없이 알트코인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된 알트코인들이라든지 기술력 있는 알트코인들이라든지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크게 올랐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을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 매물대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무빙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에 이만큼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터운 매물대를 바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바닥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거나 이게 밑에 있었으면 이거를 맞고 떨어지는 저항 자리가 되지만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RSI 지표 자체도 이렇게 차트 고점으로 가면 RSI도 고점에서 놀지만 이렇게 저점으로 떨궜을 때 보통 40 이하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많이 잡는데 RSI가 40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샀으면 이런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RSI는 엄청나게 40 mid라인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RSI가 살짝 각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을 높여가게 되면은 여기서처럼 팡팡 튀어나오면서 빵 올라가고 RSI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각을 만들고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매물대나 여기 보시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계속적으로 이 극심한 공포 구간에 비트코인이 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공포 지수 자체가 굉장히 공포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 탐욕 지수를 차트에 대입을 시켜 봤을 때 공포 구간이거든요. 공포 엄청난 공포. 이거 이제 전염병 바이러스 창궐하면서 엄청난 공포가 들어왔었고 여기는 탐욕, 굉장히 탐욕 구간, 차트가 많이 올라가 너도 가족 가자를 외치고 탐욕이 많이 들었던 구간이 고점이었다. 고점이고 이 공포 구간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매수했을 때 상승이 터졌다라는 거죠. 상승이 터졌다. 상승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얘기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상승 사이클 차트랑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 윗라인 끄은 라인이라고 하락 채널 이제 쭉 끄은 라인이 만나는 지점. 여기도 마찬가지. 최근에 윗라인, 하락 라인 끊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지금이고 크게 한번 떨궜던 구간 이거는 사실상 그 바이러스 때문에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한다 쳐도 이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 주고 하락 주면서 채널을 돌릴 때 그러니까 상승 주고 하락 주고 채널을 돌리는 구간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좀 상승이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리고 패턴상으로 RSI도 저점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MACD 사이클로 봤을 때도 양에서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이게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상승이 터지죠. 여기도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MACD가 폭증을 하면서 이때와 같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때처럼 MACD가 극단적으로 높아지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사이클만 와줘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죠. 뭐 요 정도만 MACD 올라와줘도 비트코인은 전고까지는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20년도에 프랙탈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고
이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점이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물 ETF 승인 일정이 계속 지금 1월 7일에도 발키리 거 승인 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줄줄 피델리티, 스톤리지, 글로벌엑스, 비트와이즈 것까지 계속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비트 방향성이 좀 크게 갈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 보유 수량 자체가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엘살바도르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률, 이 해시레이트도 최고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지표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지금이 좀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유동성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작년 3월에 코로스 바이러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금리 싹 다 내리고 양적 완화로 돈을 싹 풀어놔서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이 들어갔고, 금리 인상을 영국 같은 경우에 벌써 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은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처럼 급격한 상승 랠리보다는 좀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올라가더라도,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 주체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서 밀던 수레를 이제 2명이서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부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무빙. 그래서 여기에 답답함을 느꼈던 알트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니어 프로토콜처럼 더는 못 참겠다 하면서 가버린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계속적으로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자 일단 테조스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턴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쭉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지금 살짝 꺾이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도 이 구간에서 크게 말아올리고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바도 이렇게 쭉 밀어올리는 그림이 쭉 나와줬죠. 카바도 요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인 링크도 저희가 상당히 지금 저점에서 잡아서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인 링크도 27,000원대에 다 추천을 드려서 11% 수익, 10%, 8%, 4%, 5%.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어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바로 상승이 잘 나왔죠. 헤데라도 저희가 이제 수익을 좀 챙기면서 60만원 수익, 요런 식으로 수익을 이제 다 챙겨가면서 가는데, 자, 요 레이븐 코인도 제가 12월 27일에 전부 다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24% 이렇게 수익 인증이 또 올라왔습니다. 레이븐 코인. 자, 요때죠. 24일. 요때 추천 드려가지고 레이븐 코인 반감기 겹쳐지면서 호재 이슈 터지면서 상승이 굉장히 잘 터졌죠. 제가 레이븐 코인 드렸을 때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여기서 다 잡아드렸고, 레이븐 코인 커브 좋다. 커브도 말씀드렸는데 커브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신세틱스 같이 말씀드렸었고, 이때 신세틱스도 지금 상승이 잘 터지고 있다. 그래서 요런 좀 확실한 코인들 급등 타점, 매매 타점 다 잡아드립니다. 좀 하단에 제 전화번호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체인링크, 알고랜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알고랜드도 야금야금 이거 지금 올라갑니다. 알고랜드도 지금 기술력 있는 13조 준메이저 코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준메이저랑 이제 자발트 장세인데, 자발트 는 크게 펌핑 최근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메이저 코인 중에서 헤데라라든지 스택스라든지 알고랜드, 테조스 이렇게 기술력 있는 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날 첫날 움직이지도 않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매수세라든지 재료라든지 그 메인넷 이슈라든지 코인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계속 넓혀가는 코인들로 하셔야 됩니다. 기술력 인정받은 글로벌 코인 위주로 하셔야죠. 그래서 카이버도 어제 너무 눌렸고 올라갈 때 됐다,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스택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자,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살살살살살 올라가다가 한번 슈팅 나오기 직전에 차트 같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도 좀 비트가 이제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도 큰 영향 없이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 4시간 봉으로도 움직임이 좋고 이제 쭉 세워주고 살짝 나오고 있지만 스택스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들고 가야만 하는 그런 코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택스. 자, 체인링크도 다 잡아들여서 체인링크 이런 식으로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들 동참하셔가지고 정보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코인도 간만에 좀 움직임이 나왔죠. 쭉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차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파일코인도 드디어 이제 중국인들이 다 나가고 여기서부터 중국인들 다 팔아제끼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파일코인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어제 올려치고 좀 내렸다가 올려치고 좀 내렸다가 또 올려치겠죠. 이런 움직임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파일코인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떨어지기 전 자리까지 일단은 목표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돌리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파일코인도 지금부터 좀 기대가 되는 자리다. 파일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좀 추려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버 네트워크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 구간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 디귿자로 여기서 이제 낙하를 준 지점을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바닥에서 한 번도 지금 제대로 슈팅이 안 터졌기 때문에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떨어진 자리까지 회복하는 2000에서 2200자리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은 많이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하방에서 여기서 푹 떨군 자리까지는 좀 단기간에 올려주는 그림.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2,900억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단기 펌핑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1,900원대까지는 우리가 1차 목표 잡고 충분히 진입할 만하지 않나. 지금 일봉상으로도 오늘 조금 이제 받쳐주는 모양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림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탈이 오늘 좀 치고 올라오는데 메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같은 패턴이죠. 푹 찍어 내리고 한번 이제 3,200원대 3,400원대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자리예요. 메탈 시가총액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1,800억대 가볍기 때문에 한번 쏠 수 있겠다. 과거에도 엄청나게 쐈던 이력이 있는 친구인데 길게 보면은 또 크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간 잡코인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워낙 또 준메이저 코인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빅입니다. 시빅 같은 경우에도 신원 인증 플랫폼이라는 좀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고 바닥에서 얼마 전에 쭉 530원까지 올려쳐주고 지금 충분히 내려온 구간이라서 여기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고 뭐 이 친구도 과거에 1200원까지 쳐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얘도 낙하 지점을 준 구간 한 600원 라인 때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시빅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빅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통화, 소셜 의료, 전자서명, 자산관리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신원 인증 플랫폼이니까. 자, 그리고 세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럼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전에 만들었던 요 작은 동산을 좀 정복을 했을 때 4,950 뚫어내게 되면은 한 6,000자리까지도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럼도 주봉상으로도 패턴이 나오죠. 여러분들 올려치고 내리고 올려치고 내리고 올려치는 움직임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 세럼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앵커도 같은 패턴이죠. 앵커도 지금 보시면은 시총 1조짜리 얘는 좀 무겁습니다. 얘랑 세럼은 좀 덩치가 있어요. 세럼은 한 6천억 정도 되고 앵커는 이제 1조 정도 되는데 앵커도 지금 보시면은 디파이로 앵커 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앵커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기 직전 구간까지 한번 160에서 180 라인까지는 올려치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여러분들 많이 빠졌죠. 오늘 코스닥이 2%가 빠졌어요. 항상 주식시장 이렇게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점점 더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지금 답이 있습니까? 주식시장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빠졌냐. 기관도 매도 치고 금리 인상도 부담되고 맨날 핑계죠. 주식시장은 빠지면은 뭐만 하면 외국인이 팔았대. 외국인이 또 엄청 파는 거죠. 여러분들 맨날 팔고 기관도 또 팔고 여러분들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 그냥 국내 개미들만 등골 터지는 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종가를 좀 밀어주긴 했는데 일단 국내 증시 상황은 뭐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세금이 이제 23년부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책정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올해 22년은 코인으로 좀 많이 벌고 내년부터 뭐 세금 매기는 건 내년 가서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달러면은 1억 2천짜리거든요. 비트코인 1억 2천 가능하다. 금이 누리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가져올 것이고,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 굉장히 좀 의미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해 21년이죠 이제, 며칠 차이로 작년이 되어버린 21년에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93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 대비해가지고 2배가 증가한 숫자다라는 거죠. 비트 이더 등 이런 관련 상품에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2년에는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뉴스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SEC에서 뉴욕 디지털 그룹에서 제안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 자, 1월 15일에서 3월 16일로 연기했거든요. 근데 연기했다라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이게 아니죠. 좀만 시간을 더 줘봐. 내가 좀만 더 고민해볼게.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금지가 아니라 연기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게,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 펀드도 승인하냐 마냐가 12월 24일이었는데 그것도 2월달로 지금 연기가 됐죠, 여러분들. 연기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도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정부는 좋든 싫든 디지털 통화와 함께 가야 된다. 이거가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암호화폐의 효율성과 새로운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 같이 가야 된다, 요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마켓 전문가가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고 어떤 이제 테두리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멀리 보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과거의 암호화폐를 대하던 인식이 훨씬 더 개선이 됐고, 작년에 이제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한 것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IPO 상장을 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금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게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정확히 마련되고 난 이후에 현물 ETF 승인을 하겠죠. 저는 그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매매 전략을 짜 보면은 어쨌든 준 메이저 장세다, 이런 체인링크 같은 기술력 있는 코인들,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코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오라클 관련 코인이고, 오라클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결해주는 섹터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를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시가총액 지금 10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력은 인정받은 코인이고, 제가 어제 55만 그 팔로워 보유한 트위터 분석가에 대한 그 트위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체인링크는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전문가도. 저희도 체인링크를 지금 잘 이제 2만원대 후반에 매수를 해서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 구간에서 약간씩 팔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는 기술력 있는 준 메이저 코인들이 메이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이저 리플이나 에이다나 이런 코인들한테는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지금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나가 에이다를 제쳐버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니어 프로토콜이나 폴리곤이나 이런 체인링크라든지 기술력 있는 신생 생태계를 넓힐 수 있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도 차트를 보시면은 죽지를 않죠. 요 구간에서 니어 프로토콜도 올리고 폴리곤과 같은 무빙을 아마 할 거예요. 자, 폴리곤 지금 시가총액 20조까지 올라오면서 쭉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려놓고 잘 안 빠지죠. 폴리곤 지금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을 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죠,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근데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폴리곤 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는데 비트가 나락을 가면서 좀 빠진다고 해도 이런 2600짜리 2200짜리까지 매수를 해놓게 되면은 반등은 거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 주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구간에서도 여기까지 물론 빠지진 않겠지만 좀 빠진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런 기술력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는, 지금 샌드박스나 유니스왑 이런 애들도 다 폴리곤 기반으로 이미그레이트를 했죠. 옮겨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림목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다, 폴리곤 같은 거. 그래서 폴리곤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니어도 폴리곤과 같은 무빙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있다는 거죠. 니어도 지금 보시면 안 빠지죠. 굉장히 힘차게 말아 올리고 안 빠지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은 니어 프로토콜 현재 시가총액이 10조 정도인데 폴리곤이 20조인데 폴리곤의 반만 따라가도 15조만 된다고 해도 3만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어도 지금 안 빠지고 있다. 매수 타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술력 있는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글로벌 자금이 받쳐주는 코인들 있죠. 그러니까 김치 코인들을 한번 위로 쏘면 바로 밑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죠. 근데 글로벌 코인들은 좀 느리긴 해도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생태계를 늘려나가는 이런 코인들, 체인링크,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이런 거, 알고랜드도 좋죠 여러분들. 테조스 이런 거, 스택스도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스택스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한 번도 크게 이제 급등은 안 줬어요. 근데 이런 게 한 번 급등을 주게 되면은 시원하게 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스택스도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안 빠지죠. 올려놓고 안 빠져요. 이거 김치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김치 무빙은 이렇게 되는 거고, 글로벌 기술력 있는 코인들은 좀 천천히 가긴 해도 묵직하게 야금야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정신건강상에는 이런 코인 하는 게 이롭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잡코인들도 항상 요즘 보면 주말에 펌핑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쐈던 코인들이나 쏘고 제자리로 심하게 돌아간 애들 있죠. 그런 거 조금씩 사놓으면은 이 김치 잡코인들도 펌핑 우리가 좀 잘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업비트의 또 신규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에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또 예상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할 때 자꾸 BTC에만 상장했는데 원화마켓에 하나 상장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상장한 게 이제 니어 프로토콜인데 그 코인마켓캡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총 순위별로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라 업비트에 없고, 아바란체 업비트에 없죠. 시바이노 없고, 얘도 없었는데 작년에 상장한 거고,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좀 기술력 있는 코인들, 유니스왑 얘도 알고랜드 없었는데 이제 상장한 거죠. 얘도 없었는데 상장한 거고, 얘는 없죠, 다이. 그러니까 요런 코인들을 쭉 보시면 팬텀,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 인터넷 컴퓨터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푹 떨구고 나가지고 이제 연봉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난 저점을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얘도 쭉 최근 이제 일주일 사이에 살살살살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신규 상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일코인도 지금 BTC 마켓에는 업비트 BTC에는 상장됐지만 원화에 없잖아요. 파일코인도 충분히 원화 상장이 가능한 코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코인이 지금 빗썸에는 상장이 잘 돼 있는데 업비트 원화 마켓에 없어요. BTC 마켓에만 있고. 근데 페이코인이 지금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다날이 계속 이 페이코인을 쓸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고, 지금 BMW까지 페이코인으로 뭐 결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페이코인도 충분히 다시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 상장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페이코인도. 그래서 이렇게 엘론드라든지 헬리움 이렇게 좀 시총 상위에 좀 기술력 있는 코인들인데 아직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도 충분히 기습적으로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난 코인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맞죠. 왜냐면 상장한다 그러면은 동반 하락이 또 나오니까,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은 15분 봉으로 좀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들.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무빙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중국이 좀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국이랑 시간대가 비슷해서 뭐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나 이때 이제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자꾸 새벽에 무빙이 나와요. 새벽에. 미국이 운전대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미국이랑 한국이 시간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14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한국인들 자는 시간에 자꾸 무빙이 이런 식으로 막 떨구는 무빙이 막 심하게 요동치는 무빙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손절을 친다든지 이거 어떻게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제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나? 커피 한잔 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새벽 무빙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운전수가 이제 미국으로 핸들이 넘어가게 되면은 새벽에 무빙이 심하게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점차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무빙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때와 같은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쳐주고 좀 조정받더라도 49K 위에서 놀아줬을 때 이 정도만 올려놔줘도 알트는
불장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비트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막 니어 프로토콜, 체인링크, 테조스 이런 애들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하루에 20-30%씩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알트 불장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2022년도도 밝았는데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 불씨를 살려서 오늘 새벽에는 그동안에 계속 새벽에 내려 꽂았는데 오늘 새벽에는 한 방 위로 좀 시원하게 쏴주는 숏 스퀴징 무빙이 나오기를 좀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분석하고 뉴스 분석, 코인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추려가지고 방송하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정보들 좀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정보와 소스 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